네, 우리 경우의 수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어디까지 배웠냐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배웠어요. 간단히 정리만 하고 조금 이어서 해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경우의 수를 직접 세면서 배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직접 세는 방법이 절대로 저급한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급 x. 그쵸?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뭘 했었냐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배웠거든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 고배 법칙부터 보면 언제 곱한다고 했냐면 일이 안 끝났을 때 곱한다고 했어요. 그때 경우의 수끼리 곱하시면 되고 합의 법칙은 뭐냐면 분류하기였죠. 근데 분류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도록 빠짐없이 이 규칙을 익히시면 이제 경우의 수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열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갈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조금 볼게요. 네, 페이지는 137쪽 보시면 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이거나 또는 8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릿수의 합이 3인 녀석부터 자릿수 합 3 한번 봅시다. 자릿수의 합이 3이라는 건 두 자리 자연수였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12 이런 거 있고요. 12가 있으면 21도 있을 겁니다. 그쵸? 또 30도 있고요. 또 3은 안 되네요. 그쵸? 왜냐면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한 자리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럼 이거 말고 더 있나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3이라는 녀석은 1 더하기 2거나 2 더하기 3 더하기 0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12, 21, 30. 자, 이제 두 번째 자릿수의 합이 8이 되는 거 한번 세볼게요. 8 되는 건 17과 71, 그리고 26과 62, 그리고 35와 53, 그 다음에 44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빠졌죠. 80. 네. 그 08도 있는데 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총 여기서 또 8가지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답은 11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에서 어떻게 쓰냐면 직접 썼어요. 이 직접 쓰는 게 절대로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방정식 x 플러스 2y는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랑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거 보세요.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봐봐. 방정식이 있는데 x 플러스 y는 3을 만족시키는 해는 이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부정방정식이라 그래요.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왜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는지 잘 봐. 방정식은 x값, 특정 x값, 특정 y값에서 성립하면 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걸 왜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냐면 미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지금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해가 무한계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져요. 이를테면 뭐가 있어? 얘들아, 이거 만족하는 거 뭐 있어? 1, 2 있지. 이거밖에 더 있니? 이거 말고 없니? 훨씬 많죠. 예를 들면 2, 1도 있고 3, 0도 있고 0, 3도 있고 또 뭐 있어? 1억도 있고요. 1억이랑 마이너스 1억 플러스 3, 이게 x고 이게 y면 둘이 더했을 때 3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해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이라 그래요. 이게 네가티브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은 해가 정말 무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연수로 해를 한정하면 그럼 얼마 안 남아요. 뭐 있죠? 1이랑 2 있죠. 또 2, 1. 자, 얘네 둘 말고 더 있니? 자연수로 한정하면?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요 표현도 많이 나와서 알아두세요. 바로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여러분, 정수는 이제 자연수와 음의 정수와 그리고 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니까 0과 자연수를 포함할 때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0, 3, 3, 0까지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0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자연수에다가 0까지 이제 합친다는 거예요. 얘 의미가.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그때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나 의미 아닌 정수를 많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x랑 y가 더해서 뭐 이렇게 뭐 x 두 배 하고 y 두 배 하고 더하면 8 된대요. 근데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부정 방정식이거든요. 부정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직접 세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직접 세셔야 되는데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는 녀석 있죠.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는 녀석을 복잡한 녀석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복잡한 녀석이라고 불러요. 복잡하잖아요. 이 녀석, 이 y 붙어 있는 녀석이 1 그리고 2 그리고 3 이렇게 변할 때 그때 x를 각각 세주는 게 편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y가 1일 때 y가 1이면 x가 얼마면 돼요? 이게 2 곱하기 1 되기 때문에 x가 6이면 딱 8 나오거든요. 그럼 해는 6,8이 되는 거예요. 6,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y가 2일 때는 어때요? y가 2일 때는 얘가 4가 되기 때문에 4 더하기 4 해야 8이 되죠.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2면 된다. 이렇게 4,2가 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가 3일 때는 뭐냐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죠. 그래서 2와 6을 더하면 8이 되기 때문에 2,3이 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4일 때는 0 되죠. 그쵸? 왜냐면 얘가 이미 8이니까. 그러면 자연수를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고요. 0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후로는 x가 음수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딱 5만 돼봐. 그럼 이거 벌써 1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어야 8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x는 음수가 돼서 자연수에는 더 이상 없이 이렇게 3개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번 문제 같은 거 볼 때도 이 3 붙어 있는 요 녀석 그리고 5 붙어 있는 요 녀석에 1, 2, 3 이렇게 복잡한 거에 넣어가면서 찾으시면 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요. 6의 약수 뭐냐면 1, 2, 3, 6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3의 배수가 나오려 했으니까 3, 6 있죠.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던지는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고요. 이게 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에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서 답은 8가지. 답은 4번이 돼요. 9번은. 자, 그 다음에 13번을 해볼게요. 다음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항이라는 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 AX와 AY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전개하시면 BX와 BY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A 입장에서 두 명을 만나는 거고 B 입장에서도 두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의 항의 개수가 2개인데 걔네가 각각 2명씩 만나니까 고배 법칙으로 4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경우의 수 세는 그 파트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 항해 개수가 3개고 여기 항해 개수 2개고 여기 항해 개수 2개니까 걔네가 연속해서 만나면 답이 만들어지는 게 어... 12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물론 a 플러스 b의 제곱같이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일 때는 항해 개수가 4개가 아니죠. 2 곱하기 2 해서. 왜냐면 a제곱 플러스 ab의 ba의 b제곱 이렇게 되니까 a제곱 2ab b제곱으로 최종적인 그 항해 개수는 3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배 법칙이 안 통한다는 거야.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동류항이라 그러잖아. 동류항이 나왔을 때는 항해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심화 가서 그때 배우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고배 법칙으로 항해 개수끼리 곱하면 전개한 항해 개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음 도로망 해볼게요.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A점에서 출발해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단 지나지 않은 점은 지났던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거쳐 D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에서 C를 거쳐 D를 갈 수도 있겠죠? 이러면 다 샜나? 다 샜나? 그쵸, 다 샜죠. 왜냐면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다시 A를 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로를 건너더라도 이 A를 다시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경우 세고 두 번째 이 경우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액션을 끊어서 생각해서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가지입니다. 이랑 끝났고요. B에서 D 가는 경우의 수는 1가지죠. 그래서 답은 3가지의 경우가 나오고요. 이걸 초등학생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요. 근데 이렇게 세더라도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할 뿐. 자, 이제 A에서 C 가는 경우 세봅시다. 이건 몇 가지냐면 A에서 C 가는 경우 2가지죠. 이랑 끝났고 C에서 D 가는 경우도 2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걸 초등학생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분류했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 답은 7가지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냐 곱하냐 이제 그거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완벽히 이해했냐 이제 거기에 달린 거예요.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일단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48 소인수분해 하면 이거 6, 8에 48이니까 이렇게 바꾸고 얘가 2가 3개고 얘 2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48은 2, 4개에 3 하나짜리입니다. 그럼 약수의 개수는 2가 4개 있으니까 1개 넣는다, 2개 넣는다, 3개 넣는다, 4개 넣는다, 안 넣는다 해가지고 5가지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로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서 10개의 약수가 나오고 얘가 A겠다. 자, 그럼 120은 12 곱하기 10이고요. 얘 2 곱하기 5고 얘는 4, 30이죠. 그래서 120이 최종적으로 2, 3개, 3 하나, 5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개가 나오겠죠. 이게 B. 그래서 A와 B를 더하면 따라서 26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 ABC의 3가지 영역에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에重복해서 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 이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 색칠을 하는 경우의 수를 셀 때 철저하게 고배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약간 영역이 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되게 거대한 부분부터 칠하면 좋아요.
이를테면 여기 B 이런 데 먼저 칠하면 좋겠죠? 그래서 B에다가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를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끝났나? 아니죠. 끝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의 수를 한번 쓰고 나면 여기에 진짜 그 특정 색이 칠해졌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난 여기 빨간색이 칠해졌다고 생각을 할게. 그러면 A에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냐면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B에 칠한 빨간색과 다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데 그게 파란색이라고 칩시다. 그럼 C에는요? 똑같이 B랑만 다르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36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순열 문제를 그 경우의 수 문제, 구배법칙, 합의법칙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순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열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순열이란 무엇인가? 순열은 뭐냐면 영어로 일단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니, 영어까지 알아야 돼요? 네. 영어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순열이 뭐냐면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 그래요. 얘를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순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이제 순열이라고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람이 7명이 서 있다고 할게요. 이 사람은 당연히 다 다른 사람들이겠지. 여기 사람이 이렇게 7명이 서 있다고 쳐봐. 이 7명의 사람 중 3명을 뽑아서 뽑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나열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열이에요. 순서가 있고,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나열까지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순열인데 순열은 철저하게 고배 법칙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을 진짜 끝내주게 잘하시면 이 순열은 어려울 게 없어요. 보세요. 세 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이 7명 중에 한 명이 올 테니까 7가지가 돼요. 일이 끝났나?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이 첫 번째 자리에 이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치자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6가지예요. 그쵸? 일 끝났나? 안 끝났죠. 안 끝났기 때문에 곱하기. 그리고 경우에서 한번 쓰면 특정 경우를 특정해서 이렇게 확정지어서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람이 맞다고 칠게요. 오케이? 일이 안 끝났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5명 중에 한 명이 올 테니까 5 이렇게 해서 총 210가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사람이 왔다고 치자고요. 뭐 이렇게 오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세봤는데 이게 특정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순열로 이름을 붙여서 기호화했어요. 그래서 이게 7 퍼뮤테이션 3이라고 씁니다. 이 숫자를. 그쵸? 그래서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 나열하는 경우라서 7P3이라고 읽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7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합니다. 7P3이라고 많이들 읽어요. 근데 제가 이 순열을 언제 처음 배웠냐면 저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처음 배웠었거든요. 저 때는 이제 확통에서 경우의 수 자체를 아예 다루고 고1 때는 안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확통 배우면서 이 경우의 수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터넷 강의로 예습을 했었답니다. EBS의 최은진 선생님이라고 확통 진짜 잘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방학 때 그걸 보면서 공부를 막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분이 그 최은진 선생님이 항상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여러분 7 퍼뮤테이션이 뭐 7 나중에 조합도 배우는데 7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 막 이러면서 알려주셨거든. 근데 나는 그게 입에 익었지 당연히.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그 확통쌤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얘들아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애들 다 고3이니까 예습을 해와가지고 막 대답을 잘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야 했는데 제가 저거 7 퍼뮤테이션 3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막 놀림을 엄청 받았어. 왜 영어 잘하는 저 발음 굴리냐고. 근데 저는 발음을 굴린 적이 없거든요. 7P3이라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막 그러셨는데, 그때 좀 억울했습니다. 네, 여러분 7 퍼뮤테이션 3이 맞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이거 7P3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4 퍼뮤테이션 3을 보면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람이 4명이 있고 자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우가 오고 여기에 정윤이가 오고 여기에 주호가 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에 주호가 오고 여기에 정윤이가 오고 여기에 동우가 오는 경우의 수는 다른 경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누가 있냐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른 경우로 세해지기 때문에 4 permutation 3, 즉 4부터 시작해서 3개, 이게 4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4, 3, 2 이렇게 계산하셔서 24라고 결론 내리시면 돼요. 그럼 조금만 더 일반화를 해서 보면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된 건 n명 중 r명을 뽑아 줄 세우는 경우의 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n 퍼뮤테이션 r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 끝을 쓰기가 되게 애매해서 안 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숫자의 개수가 몇 개냐면 r개.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개수가 r개만큼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끝이 사실 이렇게 생기긴 했어요. 아무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시면 돼서, 예를 들어서 5 퍼뮤테이션 3 이런 거는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니까 5, 4, 3이 되고요. 뭐 10 퍼뮤테이션 3 이런 거 있으면 10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하시니까 19,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를 줄 세우. 그러니까 5명 중에서 5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5명 중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봤던 순열의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5 퍼뮤테이션 5가 됩니다.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하시면 되니까 5, 4, 3, 2, 1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120까지가 나와요. 그쵸? 그런데 요거를 전체 중에 일부를 뽑아서 나타낼 땐 우리가 퍼뮤테이션 기호를 썼는데, 전체 중에 전체를 뽑을 때 이렇게 퍼뮤테이션으로 5 퍼뮤테이션 5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를 약속한 게 5에 느낌표 이렇게 붙여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느낌표가 뭐냐면, 한국어로 하면 한자를 따서 계승이라 불러요. 그래서 5의 계승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근데 저는 5의 계승이라고 부르는 애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5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팩토리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5 팩토리얼. 그래서 7명 중에서 7명 전체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7 퍼뮤테이션 7이 돼서 7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서 1까지 곱하는 건데, 이거 뭐 계산은 모르겠어요.
5040인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7 팩토리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5 퍼뮤테이션 4와 5 퍼뮤테이션 5를 좀 비교해 볼게요. 얘네 둘은 같죠. 왜 같냐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1 차이밖에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둘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숫자가 같은 거죠. 숫자가 이거 둘 다 120이니까. 그런데 얘네 둘은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첫 번째 5 퍼뮤테이션 4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리가 4개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5명 중 하나, 4명 중 하나, 3명 중에 하나, 2명 중에 하나여서 사람 한 명이 왕따당해서 얘는 못 써 있는 게 5 퍼뮤테이션 4고 5 퍼뮤테이션 5는 여기 자리 하나가 더 있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왕따 없이 이 자리까지 오는 게 5 퍼뮤테이션 5, 즉 5 팩토리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값은 똑같으나 그래서 둘은 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값은 똑같으나 완전히 그 경우의 수의 체계는 다르다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 가셔서 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셨죠? 몇 가지 더 볼 건데 일단은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순열은 팩토리얼로 표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0 퍼뮤테이션 3 같은 순열 있죠. 얘는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10 퍼뮤테이션 3이 뭘 의미하는지 알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거든요. 근데 얘를 1까지 다 곱하는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수학은 얘들아 수학 잘하려면 이거 진짜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일을 저질러도 취소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사고를 치더라도 취소 가능한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팩토리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7, 6, 5, 4, 3, 2,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이렇게 일을 저질르셔요. 일단 팩토리얼로 표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을 저지르십시오. 근데 일을 저지르고 나면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취소해야죠.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얘를 어떻게 취소하냐면 여기 똑같이 7, 6, 5, 4, 3, 2, 1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 그러니까 7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이 바로 10 퍼뮤테이션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순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팩토리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좀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10은 어떻게 온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얘가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7은 어떻게 온 걸까 보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뺀 겁니다. 그래서 7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좀 일반화를 하면 n 퍼뮤테이션 r은 n-r 팩토리얼 이 분모에 오고요. 분자의 n 팩토리얼입니다. 얘가 그대로 오고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건 여러분의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느 교과서나 다 써있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거 보면 더럽게 어려워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이 R은 N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외워두면 더 좋은 거를 조금 볼게요. 자, 일단은 0 팩토리얼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0 팩토리얼은 뭐예요? 정의상.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돼? 점점점 줄면서 1까지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면 0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1씩, 뭐야, 어떻게. 그치?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근데 봐봐. 우리는 방금 위에서 이 공식을 만들었었어. 그래서 이 공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n 퍼뮤테이션 n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거 n 팩토리얼로 정의했었죠. 그런데 이게 공식을 써보면 일단 분자에는 뭐가 가야 되냐면 얘가 그대로 오니까 n 팩토리얼이 돼야 되고 분모에는 뒤에서 앞에서 뒤에 거 뺀 n 빼기 n 팩토리얼이 와야 돼요. 즉 얘가 뭐가 되냐면 0 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공식에 따르면. 그러면 0 팩토리얼이란 게 없지만 공식이 성립하게끔 하기 위해서 0 팩토리얼을 사람들이 1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야 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정의고 약속이기 때문에 왜가 없어요. 선생님 왜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라고 묻는 애들이 제일 나는 슬퍼. 알겠지?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다음에 순열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서 언급을 하고 갈게요. 5 팩토리얼은 얼마냐면 120입니다. 4 팩토리얼 얼마냐면 24예요. 아시겠죠? 요 정도는 좀 외워둡시다. 3팩은 외울 게 없죠? 네. 그리고 여러분 n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0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아무것도 안 뽑는다잖아요. 아무도 안 뽑고 아무것도 안 줄을 아무도 안 세울 거다 라는 의미에서 1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 중에 내가 한 명 데리고 가서 짜장면 사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한 명을 아예 안 뽑았어. 너희 중에 0명을 뽑았어. 근데 그것도 경우의 수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순열 파트의 유형을 몇 가지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아,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